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알라인 학과선택 정유빈입니다. 네, 여러분들 차도남 그리고 차도녀라는 신조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차가운 도시 남자와 도시 여자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아침에는 브런치를 먹고 또 후식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 같은 이 차가운 도시 남녀들. 이들이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분주하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 도시. 하지만 세련되고 살기 좋은 도시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급격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곳, 즉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 그러나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과학기술과 교통의 발달,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과 변화를 겪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론, 기술, 경험이 필요한 때. 도시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안목을 갖춘 도시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다. 도시행정학과. 네, 복잡한 도시를 경영할 도시행정 전문가를 키우는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EBS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은 차도남이시죠? 일반적으로 차도남 이러면 그 가지는 잘생긴 이미지? 뭐 이런 게 저랑 잘 안 맞아서.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수수한 사람,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따농남? 뭐 요 정도? 따뜻한 농촌 남자? 뭐 요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따농남 윤윤구 선생님과 함께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과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행정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도시행정학과는 현대사회에서, 현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원인과 그리고 성격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도시행정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실습 그리고 견학 등을 통해서요, 도시를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기법과 노하우 그리고 능력들을 키워내는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디에든 여러분 대학에 행정학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렇다면 도시행정학과 또한 행정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조금 다릅니다. 예. 일반적인 행정학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국가나 조직의 운영, 그리고 국가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행정학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고민의 영역을 쭉 도시로 제한시켜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도시 문제에 대한 고민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행정학과는 도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사회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커리큘럼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학과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도시행정학과만의 특화된 점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행정학과는 좀 전형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세분화가 많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분화된 과들이 많은 학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도시행정학과와 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과들은 공공인지학부라든지 아니면 공공정책학과 학부라든지 아니면 정치행정학부라든지 이런 유의 학과들과 좀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도시행정학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과는 5개가 있거든요. 서울시립대, 그리고 대구대학교, 중부대학교, 협성대, 인천대학 이렇게 5군데에서 이제 도시행정학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학과가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운다면 도시행정학과는 좀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주로 특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끌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어떤 체험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도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혁신도시 방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그 대학교에서 습득하고 있는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들을요. 우리 국내 도시 행정이 좀 우수한 사례들을 개발하고요. 거기를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실용적인 프로그램들, 실무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다양한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시의회에 직접 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현장 체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요. 예를 들면 또 부동산 개발 현장에 직접 가서 내가 배운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도시행정학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와 도시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요, 더 많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죠. 그러면 이 도시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 전문가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될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정을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조직을 디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시 도시행정학과다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더 나은 도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의 훌륭한 도시, 이걸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도시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도시행정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커지고 있는 도시행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딱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꼭 한번 여행해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도시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과 또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도시행정학과 학생들은 과연 어떠한 공부를 하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학업의 열기로 가득한 강의실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 직접 만나보시죠.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져서 저는 일단 고령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관련 문제거든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약간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것들은 옛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춰서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각종 도시 문제를 비롯한 사회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 도시행정학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영어 발표 수업이 한창인 도시환경론 수업 강의실.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속에서 외국인 학생의 모습도 보이네요. 다국적 학생들과의 영어 수업을 통해 다른 나라 도시의 실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라든지 도시에서의 에너지 문제, 도시에서의 폐기물, 도시에서의 물 문제 등을 다루고요. 그리고 보다 더 나아가서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도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깊게 토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보는 이런 수업입니다. 도시행정학과는 실무와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현장 견학, 탐방, 실습 과제들을 통해 이론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실제적 지식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시라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의 기본 학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이제 강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설립 당시부터 이제 융합된 그 인재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요즘 시대에 굉장히 앞서서 저희는 그런 교육을 시작한 학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업이 끝난 후 세미나실에 모인 인간을 위한 도시연구의 학생들. 오늘은 수도권 지하철 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의를 한다고 하네요. 도시행정학과의 대표적인 학술 소모임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굉장히 싸고 그냥 애니타임이다. 작년 여름방학 때 참여했던 도시학술제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많이 보람이 차요. 그때 저희의 주제가 그 범죄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직접 우리 학교 주변에 적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경찰서에도 연락을 하고 또 파출소에도 연락을 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분들과 함께 저희의 동네에 적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람찼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행정학과의 학생들은 학과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전공 특성상 행정, 재정과 같은 이런 딱딱한 학문도 배우고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이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목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쉽게 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친구라면 도시행정학과에 와서 공부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 전문가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많은 도시 속에 그만큼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토지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면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시행정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앞장서 나갈 도시행정학과 학생들. 그 빛나는 가능성과 꿈들이 차곡차곡 설계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크게 성장하며 발전해 가기를 응원해 봅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과다 보니까요. 굉장히 학생들의 자부심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학과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 같아요. 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같은 경우는요. 73년에 설립돼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학과고요. 도시행정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학과에 관한 더욱 많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윤여창이라고 합니다. 아까 두 분께서 차도남, 따농남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강원도 홍천군이 고향인 진짜 따농남이거든요. 이런 진짜 따농남이 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를 선택했는지 또 어떤 학과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농남 두 분과 함께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창 학생한테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계기로 따농남이었던 학생이 어떤 계기로 도시행정학과에 가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따농남이었던 저는 도시에 대한 막연한 뭐 동경이나 호기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도시행정학과가 한 학년에 40명인 어떤 소수정예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나 100명이 넘는 다른 과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만족하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네, 사실 학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요. 막상 입학을 해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 여창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학과와 다른 점이 있어서 당혹스러웠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당혹스러웠다기보다는 먼저 도시행정학과라고 한다면 도시학과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들어가서 공부해본 결과 느낀 점은 와 진짜 다 배우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많은 학문을 배운다고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전공으로만 배우는 그 과목만 해도 도시학이랑 행정학은 기본이고 정치, 경제,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환경법 등 정말 많은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학년별로 전공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모든 학교나 학과가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개론 수업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먼저 행정학 원론이나 도시학 개론, 이런 개론 수준의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에 올라가면서 좀 더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도시 재정학이라든지 도시 계획론이라든지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좀 더 심화되고 더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많은 것들인데 제가 배운 것만 설명해 드리면 도시교통론,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도시 환경론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제, 행정, 부동산, 도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학문적인 범위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게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4학년 때는 이론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것에 중점을 두나요? 네, 맞습니다. 4학년 때는 우선 팀 프로젝트 위주의 과목을 주로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정책의 이론과 실제, 사회보장의 이론과 실제, 이름만 들어도 이론과 실제, 1, 2, 3학년 때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 상황 실제들을 분석해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분석한 것들을 토론하기도 하고 교수님들하고도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목이고요. 또한 도시행정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 한 분 그리고 학생 4, 5명이 팀을 이루어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창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도시행정학과는 이론과 실제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론과 실제를 모두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인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다 실무적인 교육이라면은 저희 과목 중에 도시행정 사례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에 가서 한 학기에 60에서 70시간 정도 인턴 활동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학생으로서는 느끼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분위기나 현장 경험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인턴과는 약간 역할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그 도시들의 어떤 혁신적인 사례들을 몸소 체험해보고 교수님 그리고 재학생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 그런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는요. 이론, 기술, 그리고 경험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창 학생과 함께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또한 궁금해집니다.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이야기 직접 만나보시죠. 서울 시내의 한 감정평가법인 사무실. 도시행정학과의 졸업생 김호성 씨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선배로서 미래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얘기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2000년도에 감정평가사 시험 제11회에 합격해서 16년째 감정평가사 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란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계하여
적정 가액, 즉 금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적 직업을 말합니다. 도시행정학과는 법학, 경제학, 행정학, 도시학 등 다양한 학문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다양한 학문을 기초 베이스로 해서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때 적정 가치를 추계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적성이란 부분이 그 특정 지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은 무난하다. 조직 생활을 하는데 튀지도 않고 뭐 뒤처지도 않고 무난하다. 이런 분들은 입학을 해서 공사나 공무원 시험 보면 돼요. 나는 다양한 걸 하고 싶어. 뭔가 변화된 걸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뭐 기자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와서 나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다양한 직업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꼭 나는 어떤 적성이면 된다 이런 거에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학과에는 다양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후배님들 도시행정학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걸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과의 세계적인 추세나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도 궁금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이게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하는 시장은 매우 블루오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회의 요구와 기대치는 점점 높아질 거고요. 그 요구와 기대치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행정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착안한다면 도시를 다시 어떻게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도 도시행정 전문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2명 중 1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현 시점에서 볼 때 도시행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배우는 학문의 영역이 다양하고 좀 종합적이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도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은 당연히 도시행정학과니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시행정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도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진출 경로가 될 거고요. 최근에는 감정평가사 쪽으로 진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종도 되게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갈 수 있겠죠. 도시개발 전문가 뭐 이런 방향의 길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미래의 도시 전문가들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사회 문제나 또는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딱 적합한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가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죠. 조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행정학과니까 조직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집단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이과에 적성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지만 특별한 학생들은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딱 적성이 맞을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매우 창의적이어야 돼요. 좀 나는 되게 창의적인 학생이야.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 여창 학생이 눈빛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네, 아마도 이렇게 여창 학생처럼 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에게는 아마도 도시행정학과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도시행정학과를 희망하는 이 입시 준비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창 학생. 여창 학생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정시로 합격한 학생이어서 수능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닌 제 후배 얘기를 드리자면 그 친구는 이제 대중교통에 평상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부산 시내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줄줄 꿰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옛날부터 저희 과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과에 지원을 할 때 그 친구가 성적만 따지고 보면은 저희 과에 들어오기 어려운 성적이었는데 수시로 좋은 성적으로 당당히 입학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친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 시내의 어떤 버스 노선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수요량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스스로 파악을 해보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부산시청에 민원을 제시했더니 그걸 받아들여서 버스 노선이 실제로 바뀐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지네요. 이렇게 사회 현상과 교통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 적극성까지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가요, 여창 학생의 생각은? 네, 그거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여기고 있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학생 친구들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냥 꿈들을 취미나 좋아하는 걸로만 그치지 않고 보다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더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꿈을 취미로만 갖고 있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조언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있는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 있는데 다른 대학들도 사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인재상을 좀 많이 반영하긴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좀 특히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도시행정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시행정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도시행정학과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상을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겠죠. 이번에 올해부터 시립대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논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이게 가장 큰 트랙이에요. 네 개의 모집군이 가장 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행정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인재상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재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시 및 사회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 이게 그 도시행정학과의 가장 대표적인 인재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책을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시와 관련된 책들이 요즘에 조금 재미있고 그리고 매우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읽으시고 관련된 교과, 주로 이제 사회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지리 선생님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께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도시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탐구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탐구 보고서를 만들 만큼 분석력도 있다라는 걸 미리 준비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학생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두셨죠?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시행정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창 학생과 함께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여창 학생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욱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학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신 여창 학생과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주신 윤윤구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도시행정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더욱 활기찬 도시, 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